우리는 지금까지 화면 속에 있는 AI에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곧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AI가 스크린을 깨고 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는 거죠. 바로 하드웨어 혁명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AI는 그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코드 덩어리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2026년부터는 이 AI가 물리적인, 그러니까 실제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고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을 5가지 핵심 흐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AI가 만들어낼 2가지 거대한 물결, 즉 몸을 갖게 된 AI와 지구를 넘어선 AI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이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동맹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3단계 실행 계획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6년부터 우리가 마주할 경제 환경이라는 게 이건 과거의 어떤 공식과도 맞지 않는 아주 역설적인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될 거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아이디어를 막 탐색하던 디지털 탐색 시대였다면요. 이제부터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구현해내는 산업 구현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훨씬 더 쉽게 말해볼까요?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진짜로 움직이는 하드웨어의 시대가 온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의 경제가 좀 이상해요.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이걸 고성장 고금리 경제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리가 높으면 성장이 둔화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공식이 깨진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AI가 이끄는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 때문이죠.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내면서도 경제 전체가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금리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돈 빌리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막대한 현금을 이미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는 따라올 수도 없는 압도적인 기술, 이걸 기술적 해자라고도 하죠. 이걸 가진 소수의 초거대 기업, AI 스케일러들만이 살아남아서 모든 걸 가져가는 말 그대로 승자 독식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물결은 뭘까요? 바로 AI가 드디어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언어 모델만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의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학자 같은 존재였어요. 무엇인지는 알죠. 그런데 이제 등장할 LBM, 대규모 행동 모델은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드디어 뇌를 넘어 몸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신기하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필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금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임금은 계속 오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는 게 거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이유도 아주 강력합니다. 2026년쯤 되면요. 로봇 한 대를 운영하는 비용이 인간 노동자 비용의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5분의 1이요?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은 넘어서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테슬라처럼 아무리 큰 회사라도 로봇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혼자서 다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로봇 관절이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는 정밀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들은요. 수십 년의 기술력이 쌓여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이 코앞이고 지정학적인 이유로 중국산 부품은 점점 피하는 추세잖아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바로 이 분야의 절대 강자인 한국과 일본의 전문 부품 기업들에게는 정말 전례 없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많은 로봇들의 뇌가 될 AI를 돌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팅 파워랑 전기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거대한 물결이 시작됩니다. 이건 조금 SF 소설 같을 수도 있는데
바로 우주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기를 먹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내는 AI를 대체 어디에 둬야 할까요? 지금 지구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바로 이 문제, 즉 막대한 전력 소모와 열 문제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한계에 딱 부딪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네,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에 두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24시간 내내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무한한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또 절대 영도에 가까운 차가운 우주 공간 그 자체가 그냥 완벽한 자연 냉각 시스템이 되어주니까요. 물론 지금까지는 우주로 뭔가를 보내는 비용이 너무너무 비쌌죠. 하지만 2026년 이 모든 판을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이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면 우주로 화물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지금의 수십 분의 1로 그냥 뚝 떨어져요. 바로 그 순간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건 더 이상 SF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로봇과 우주, 이 거대한 하드웨어 혁신을 이끌려면 당연히 혼자서는 안 되겠죠? 강력한 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AI 설계 능력, 한국의 제조 능력, 그리고 일본의 핵심 소재 부품 기술이 딱 만나는 새로운 기술 동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 미국,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동맹국 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명확해요. 미국이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일본이 아무나 못 만드는 핵심 소재랑 부품을 공급하고 그리고 한국이 이걸 받아서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삼각편대가 앞으로 AI 하드웨어 시대를 이끌어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동맹이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기술적인 숙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메모리 장벽이라는 겁니다. 비유가 정말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AI 프로세서의 속도는 F1 경주용 자동차처럼 막 빨라지고 있는데 정작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메모리의 속도는 마치 자전거 연료 호스처럼 좁아서 제 속도를 못 내는 바로 이 병목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차는 엄청 빠른데 기름이 찔끔찔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답답한 병목 현상을 한 방에 뚫어버릴 기술적인 돌파구가 바로 2026년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칩들을 선 같은 거 없이 그냥 직접 착 붙여버려서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엄청나게 넓히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는 건 기존의 장비는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관련 장비 시장 전체에 완전한 세대 교체, 즉 어마어마한 교체 수요가 터져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모든 분석을 들어보셨는데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어떤 직접적인 투자 조언이라기보다는 이런 큰 변화를 이해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하나의 생각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분석에서 제안하는 전략은 아주 명쾌하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먼저 ETF처럼 넓은 시장에 투자해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거고요. 2단계는 그 위에 특정 공급망, 즉 밸류 체인을 공략해서 초과 수익, 즉 알파를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 시대를 대표할 아이콘 같은 기업들의 IPO에 참여해서 퀀텀 점프를 노리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이죠. 특히 2단계인 공급망 알파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HBM 시장이다 하면 SK 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나 일본의 토와 같은 회사를 함께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좋든 싫든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2026년부터의 진짜 기회는요. 스크린 속 코드가 아니라 AI라는 이 디지털 지능이 로봇, 우주, 반도체 같은 단단한 현실 세계와 꽝 하고 부딪힐 때 만들어지는 그 물리적인 가치,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이끄는 이 하드웨어 혁명은 단순히 돈의 흐름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의 가치, 산업의 지도, 심지어 국가 경쟁력의 정의까지 정말 모든 것을 뿌리부터 뒤흔들 겁니다.
AI가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를 새로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도록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